도쿄 하네다 공항 화장실에서 한 일본 여성이 떨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건 한국행 탑승권이었죠. 그녀는 친구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정말 못 갈 것 같아. 한국 시댁이 너무 무서워. 친구가 답장을 보냈어요. 거기는 예절이 일본보다 몇 배는 더 엄격하다며. 며느리한테는 특히 더 그렇다고 들었어. 그녀는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 예절을 검색하고 유튜브로 인사법을 배웠죠.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시부모님 앞에서 실수하는 꿈이었어요. 드디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입국장 문 앞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옷매를 고쳤어요. 깊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죠. 시부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녀가 90도 인사를 하려는 순간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후 2주 동안 그녀가 목격한 한국의 모습은 일본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결국 하나의 대한민국이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댓글에 한국이라는 단어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쿠라입니다. 도쿄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일본 여성이었죠. 그런 제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 준호를 만난 건 5년 전이었어요. 결혼 후 우리는 도쿄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서울에 계셨죠. 결혼식 때 한 번 뵈었는데 너무 정신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전염병이 터지면서 국경이 막혔습니다. 준호는 부모님을 그리워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영상통화로만 안부를 전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해 초 드디어 국경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제게 물었어요. 사쿠라, 이번 추석에 한국 가는 거 어때? 부모님이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실 두려움이 컸거든요. 한국의 예절 문화가 너무 엄격하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도쿄에 사는 한국인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해졌죠. 사쿠라, 한국 시댁은 정말 조심해야 해. 밥상머리 예절이 엄청 까다로워.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사할 때 허리 각도도 중요하고 말투도 신경 써야 해. 실수하면 큰일 나. 저는 점점 더 겁이 났습니다. 일본도 예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지만 한국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특히 며느리에게는 더 엄격하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인사해야 할까?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까? 실수하면 어쩌지? 드디어 출발일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제 손은 계속 떨렸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사쿠라, 괜찮아. 우리 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으신 분들이라도 며느리를 대하는 건 다르지 않을까요? 탑승권을 받아들고 보안 검색대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시부모님을 위한 선물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일본 전통 과자와 녹차 세트를 준비했죠. 탑승 게이트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예절에 관한 글을 또 읽고 있었거든요.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띠를 매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채울 수가 없었어요. 준호가 대신 채워주며 웃었죠. 여보, 진짜 괜찮아. 너무 긴장하지 마.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도쿄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한국에 가는구나. 3년 만에 시부모님을 뵙는구나. 기내식이 나왔을 때 저는 거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식욕이 없었거든요. 비행 시간은 2시간 남짓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죠. 창밖을 보니 구름 사이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바다 너머에 한국이 있구나. 승무원이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좌석 안전띠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긴장감이 퍼졌어요. 드디어 시간이 온 겁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기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준호가 제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자, 가자.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야.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았어요.
가방을 끌고 도착 게이트로 향하는 그 짧은 거리가 정말 멀게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멈췄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왜? 긴장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어. 준호의 질문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문을 열어야 했어요. 손을 들어 문을 밀려는 순간 제 머릿속에 친구들의 경고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 시댁은 정말 조심해야 해. 예절이 엄격해. 실수하면 큰일 나. 저는 마지막으로 옷매를 고쳐 입고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자.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죠. 과연 저는 한국 며느리로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너머에서 무슨 일이 펼쳐질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입국장 로비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중 나온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그 인파 속에서 시부모님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렸습니다. 저기, 준호가 손을 들어 가리켰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멀리 시부모님이 보였거든요. 두 분 다 단정한 옷차림에 긴장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 똑같았어요. 역시 엄격하신가 봐. 저는 재빨리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가방을 단정히 들었죠. 일본에서 배운 예절대로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앞으로 나아갔어요. 저는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긴장감이 커졌죠. 5m, 3m, 1m. 드디어 시부모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시아버지께서 먼저 허리를 깊이 숙이시는 겁니다. 정말 깊게 말이에요. 일본식 인사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쿠라,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투가 너무 따뜻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엄격한 톤이 전혀 아니었죠. 시어머니도 함께 인사를 하셨습니다. 얘야, 정말 보고 싶었어.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른이 먼저 인사를 하시다니요. 그것도 며느리한테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허리를 숙였죠. 아,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시아버지께서 제 캐리어를 잡으셨습니다. 이거 무겁겠네. 내가 들게.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내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들겠습니다. 됐어. 먼 길 왔는데 편하게 가자. 시아버지는 이미 제 캐리어를 끌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가방까지 들어주셨어요. 얘야, 이것도 무겁지. 내가 들게.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시부모님이 며느리 짐을 들어주시다니요. 일본에서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며느리가 시부모님 짐을 들어드려야 하는 게 당연한데 말이죠. 준호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맞지? 우리 부모님 좋으시지? 저는 그저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어요. 좋으시다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충격이었죠.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제게 말을 거셨습니다. 비행기에서 잘 쉬었어. 배고프지 않아. 준호가 잘 챙겨줬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다정했어요. 저는 대답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편하게 잘 왔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제 말투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긴장하면 원래 그렇게 되거든요. 차에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트렁크를 여시고 제 짐을 넣으셨어요. 그러고는 뒷좌석 문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사쿠라, 여기 타. 저는 또 한 번 놀랐죠. 문까지 열어주시다니요. 차 안에 탔을 때 시어머니께서 물병을 건네주셨습니다. 목마르지? 이거 마셔. 공항 안이 건조해서 말이야. 저는 두 손으로 받으며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운전하시고 시어머니는 조수석에 앉으셨어요. 저와 준호는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죠. 시어머니께서 뒤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쿠라, 우리 집까지 1시간 정도 걸려. 불편하면 언제든 말해. 괜찮습니다, 어머님.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은 정말 복잡했어요. 이렇게 배려를 받아도 되는 걸까요? 며느리인 제가 말이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쿠라 한국 처음이지. 아니 결혼식 때 한 번 왔었죠. 그때는 너무 바빠서 제대로 못 봤는데 이번에는 천천히 구경시켜줄게.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말투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너무 편안하셨거든요. 마치 친구한테 말하듯 자연스러웠죠. 이게 정말 한국 시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준호 너희 저녁은 뭐 먹고 싶어?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어요. 엄마 사쿠라가 불고기 좋아해요. 그래. 그럼 집에서 불고기 해줄게. 사쿠라 매운 거는 괜찮아. 저는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매운 것도 잘 먹습니다. 사실 매운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께서 웃으셨습니다. 그래도 처음이니까 덜 맵게 할게. 너무 매우면 힘들잖아. 그 배려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 입맛까지 생각해 주시다니요.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들과 넓은 도로가 보였어요. 일본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들었던 이야기와 다르네요. 친구들이 말했던 그 엄격한 한국 시댁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혹시 지금은 공항이니까 좋게 대해주시는 걸까요? 집에 가면 달라지실까요? 불안한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시부모님의 따뜻한 태도가 제 긴장을 조금씩 녹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차가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왔다. 우리 집이야.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 단지가 보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쿠라 방은 따로 준비해뒀어. 편하게 쉬어. 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신발을 벗으려는데 시아버지께서 제 옆에 서 계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벗은 신발을 집어드시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시아버지께서는 제 신발을 돌려서 가지런히 놓아주셨습니다. 현관이 좁아서 신발 정리가 중요해. 이렇게 돌려놓으면 나갈 때 편하지.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말문이 막혔어요. 일본에서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며느리 신발을 정리해 주시다니요. 제가 시부모님 신발을 정리해드려야 하는 게 맞는데 말이죠. 저는 황급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됐어. 손님인데 편하게 있어.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손님이라고요. 저는 며느리인데 손님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공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안방으로 안내하셨죠. 여기가 너희 방이야. 짐 풀고 쉬어. 피곤하지? 방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 보였습니다. 침대 위에는 새 이불이 펴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생수병과 과일이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면 물 마시고 과일도 먹어. 저녁 준비하는 동안 좀 쉬렴.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인사를 드리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때? 우리 부모님 정말 좋으시지?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좋으시긴 한데 너무 좋으셔서 오히려 부담스러워. 제 솔직한 심정을 말했죠. 준호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냥 편하게 받아들여. 우리 부모님은 원래 그러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렇게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며느리인 제가 말이죠. 일본에서는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한데 여기서는 정반대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께서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사쿠라 저녁 준비됐어. 나와서 먹자. 저는 서둘러 옷매를 고쳐 입고 거실로 나갔어요.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불고기, 김치찌개, 각종 반찬들이 놓여 있었죠. 그 양에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얘야 별거 아니야. 그냥 집에서 간단히 차린 거야.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지만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았어요.
정성이 가득 담긴 식탁이었죠. 자, 앉아. 여기 사쿠라 자리야. 시아버지께서 제 자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제 앞에 그릇을 놓으시는 겁니다. 이거 사쿠라 거야. 불고기 많이 담아뒀어. 많이 먹어.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 그릇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양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제 그릇을 챙겨주시다니요. 일본에서는 며느리가 시부모님 밥상을 차려드려야 하는데 말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접 담겠습니다. 됐어. 편하게 먹어. 우리 집 딸이나 마찬가지인데 뭘?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이라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요. 식사를 시작하려는데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쿠라 김치찌개 먹어봐. 우리 집 김치찌개 맛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국을 떠먹었죠. 정말 맛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아버님. 제 말에 시부모님께서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입에 맞으면 다행이다. 더 먹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시부모님께서는 계속 제게 음식을 권하셨어요.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맛있어. 제 그릇은 계속 채워졌죠.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어야 했어요. 시부모님의 정성을 생각하면 남길 수가 없었거든요. 준호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여보, 천천히 먹어. 부담 갖지 마. 하지만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게 오히려 불편했어요. 제가 뭔가 해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니야, 됐어. 오늘은 푹 쉬어. 제가 할게요, 정말. 저는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사쿠라, 오늘은 우리가 할게. 먼 길 왔는데 쉬어야지. 결국 저는 설거지도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대접만 받아도 되는 걸까요? 며느리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일본에서 배운 모든 것과 정반대였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 시댁은 정말 다르구나. 엄격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오히려 너무 따뜻하셨습니다. 그게 더 부담스러웠죠. 과연 저는 이 따뜻함을 제대로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며느리로서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걸까요? 불안한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께 아침 준비를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미 상을 다 차리고 계셨어요. 아침부터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고 여러 반찬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황급히 앞치마를 두르려 했습니다. 아니야, 다 됐어. 사쿠라는 앉아있어. 시어머니께서 손사래를 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저는 부엌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그럼 저기 밥그릇 좀 꺼내줄래? 저는 재빨리 움직였어요. 식탁에 앉았을 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쿠라, 오늘은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걸로 준비했어.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요? 응. 준호한테 물어봤거든. 내가 계란말이랑 시금치나물 좋아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침부터 만들었어.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로 식탁 위에는 계란말이와 시금치나물이 놓여 있었어요. 제가 일본에서 자주 먹던 음식들이었죠. 어머님,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우리 집 딸이니까 당연히 알아야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다 알아야 해.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다시 딸이라고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불러주시다니요. 일본에서는 며느리는 영원히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가족이 되어도 딸처럼 대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계란말이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맛이 이상했어요. 일본식이 아니었거든요. 분명 한국식으로 만드신 건데 뭔가 익숙한 맛이었죠. 어머님,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튜브 찾아봤어. 일본식 계란말이 만드는 법. 여러 번 연습했지. 저는 젓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연습까지 하셨다고요? 며느리를 위해서 일본 요리를 연습하셨다는 겁니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맛있어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저는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셨죠. 그래. 입에 맞으면 됐다. 다음에 또 해줄게. 시아버지께서도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사쿠라 잘 잤어. 오늘 날씨 좋던데 어디 나가볼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온통 시어머니의 말씀에 가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 시어머니께서 계속 제 그릇을 살피셨어요. 더 먹어. 아침은 든든히 먹어야 해. 저는 그때마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시어머니께서 또 말리셨습니다. 사쿠라는 쉬어. 이제 이거는 제가 할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알았어. 그럼 같이 하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드디어 뭔가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설거지를 하면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쿠라, 일본에서는 며느리가 힘들다며. 맞아요. 조금 그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지 마. 우리는 내가 편했으면 좋겠어.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딸이라고 생각해.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등을 토닥이셨죠. 사쿠라, 우리 준호가 너 정말 좋아해. 내가 행복해야 준호도 행복하잖아. 그러니까 편하게 지내. 여기가 내 집이야. 친정집처럼 편하게 있어. 시어머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울먹이며 말했죠. 시어머니께서 놀라셨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혹시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며느리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시부모님 눈치 보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긴장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서요. 제 고백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사쿠라 많이 힘들었구나. 이제 괜찮아. 여기서는 편하게 지내.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무 일 아니야. 우리 사쿠라가 좋아서 우는 거야.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준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맞지? 우리 엄마 최고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정말 최고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쿠라,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어? 내가 먹고 싶은 거 해줄게.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제가 정해도 돼요. 당연하지. 우리 딸이 먹고 싶은 거 해줘야지. 또다시 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좋아. 된장찌개 끓여줄게. 시어머니께서 즉시 부엌으로 향하셨죠. 저녁 식탁에 오른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입맛에 맞게 조절해 주셨거든요. 덜 짜고 덜 매웠어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시어머니의 미소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딸과 엄마구나.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워낙 잘 대해주셔서 긴장도 많이 풀렸죠.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식사 예절이었어요. 한국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사용하잖아요. 일본에서는 젓가락만 쓰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번갈아 써야 했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갈비찜을 준비하셨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죠. 고기를 집으려고 했는데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일본 젓가락과 한국 젓가락은 달랐어요. 한국 젓가락은 금속이라 무겁고 미끄러웠죠. 저는 애를 먹으면서도 계속 시도했습니다. 시부모님 앞에서 서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겨우 집은 고기가 젓가락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그것도 하필이면 시아버지 쪽으로 튀었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일본에서라면 큰일 날 상황이었거든요. 시아버지께 실례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거야 뭐. 시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웃으신다고요? 화를 내시지 않는다고요? 사쿠라 한국 젓가락 어렵지. 금속이라 그래. 시어머니께서도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일본에서 같은 실수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시어머니께서 차갑게 쳐다보셨을 겁니다. 며느리가 예절도 모르느냐고 핀잔을 들었겠죠. 최소한 1시간은 혼났을 거예요. 사쿠라 이거 써봐. 시어머니께서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건네주셨습니다. 이게 더 편할 거야.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죠. 됐어. 편한 걸로 먹어. 우리는 상관없어.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나무젓가락을 받아들었어요. 정말 편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김치를 집으려다가 그만 접시를 건드린 겁니다. 김치 한 조각이 식탁 위로 떨어졌어요. 빨간 국물이 식탁보에 튀었죠.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어쩌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치울게요. 저는 급히 일어나서 행주를 찾으려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실수를 2번이나 했다면 저는 식탁에서 쫓겨났을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며느리가 밥상머리 예절도 모르냐고 야단치셨겠죠. 사쿠라 앉아. 이런 거 뭐 대수야.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계속 사과했죠. 됐어.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처음에 시집 왔을 때 실수 엄청 많이 했어.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며 행주로 닦아내셨습니다. 정말 화가 안 나신 걸까요? 시아버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쿠라 너무 긴장하지 마. 편하게 먹어.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준호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맞지?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식사를 계속하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또 실수할까봐 무서웠거든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죠. 시어머니께서 그걸 알아차리셨어요. 사쿠라 왜 그렇게 긴장해? 편하게 먹어. 떨어뜨려도 괜찮아. 우리끼리인데 뭐.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지만 저는 긴장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께서 일부러 숟가락을 떨어뜨리셨어요. 내가 떨어뜨렸네. 나이 들어서 손이 안 좋아. 시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부러 그러신 거였어요. 제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말이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도 김치를 집다가 일부러 떨어뜨리셨어요. 아이고, 나도 떨어뜨렸네. 오늘 우리 집 식탁이 왜 이래? 시어머니께서 크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2분 다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겁니다. 저 혼자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 며느리를 위해 이런 배려를 해주시다니요. 괜찮아, 사쿠라. 우리 천천히 배우면 돼. 금속 젓가락 쓰는 거 익숙해지려면 시간 걸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맞아. 나도 일본 가면 나무젓가락 쓰는 거 서툴 거야. 서로 배우는 거지 뭐. 시아버지께서도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드렸어요.
시부모님께서 함께 웃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방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눈물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실수하면 혼났습니다. 조심하라고 야단 맞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실수를 감싸주셨습니다. 괜찮다고 웃어주셨죠. 오히려 제 마음을 헤아려서 일부러 실수를 하셨어요.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딸처럼 감싸주는 게 가족이구나. 일본 친구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시댁은 엄격해. 조심해야 해. 그 말은 완전히 틀렸어요. 적어도 우리 시부모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무 따뜻하셨어요. 며느리가 편하도록 배려해 주셨죠. 실수해도 괜찮다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죠. 이제 알았어. 내가 말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한국 시댁이 무섭다는 건 편견이었어요. 적어도 우리 집은 그랬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쿠라, 오늘 마트 같이 갈래? 저는 좋다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와 단둘이 외출하는 건 처음이었죠. 마트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언니 오셨어요. 시어머니께서도 환하게 웃으며 답례하셨죠. 그런데 사람들 시선이 제게로 향했어요. 누구세요? 한 아주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야. 일본에서 왔어. 시어머니의 소개에 아주머니께서 제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아이고, 며느리 왔네. 멀리서 왔다고 고생 많았어. 처음 보는 분인데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다니요. 과일 코너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시더니 저를 보셨어요. 이 애가 며느리야. 네, 일본에서 왔어요.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멀리서 왔구나. 고생했어. 그런데 할머니께서 들고 계시던 귤 한 봉지를 제게 건네시는 겁니다. 이거 가져가. 며느리 왔는데 이것도 못 주겠어. 저는 깜짝 놀라서 손사래를 쳤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제 손에 귤을 쥐어주셨습니다. 우리 동네에 왔으면 우리 식구지. 편하게 지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처음 보는 며느리를 자기 손녀처럼 대해주시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웃도 가족이구나. 며느리도 우리 동네 식구구나. 그 따뜻함이 정말 좋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일본에서는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시부모님께서 저를 챙겨주시잖아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사쿠라, 우리가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우리는 며느리를 남의 집 딸이라고 생각해. 남의 집에서 소중하게 키운 딸을 우리 집으로 보내준 거야.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를 남의 집 딸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일본에서는 며느리를 우리 집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줘야지. 내 딸을 남의 집에 보냈는데 그 집에서 못되게 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시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부모님이 너를 우리한테 믿고 보내주셨잖아.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절 잘 대해주신 건 제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셔서였던 겁니다. 며느리의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 그게 바로 한국식 인사 예절의 핵심이었죠. 사쿠라, 우리 일본 가면 인사드려야지. 너희 부모님한테.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해. 저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시부모님께서 며느리 부모에게 감사하신다고 하셨어요. 딸을 보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야 한국식 예절이 뭔지 이해했습니다.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큰 보따리를 건네주셨어요. 김치하고 반찬들이야. 일본 가서 먹어.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 시간이었죠.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쿠라, 건강하게 잘 가. 일본 가서도 우리 생각해.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얘야, 일본 부모님께 잘 전해. 우리가 사쿠라 정말 잘 모셨다고. 우리 사쿠라 보내기 싫다. 시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저도요, 어머님. 저도 가기 싫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함께 허리를 깊이 숙이셨어요. 처음 공항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깊게 말이죠. 다시 와, 사쿠라. 여기가 내 집이야. 언제든 돌아와.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쿠라는 이미 우리 가족이야. 우리 딸이고. 시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죠.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2주 전 처음 이곳에서 인사를 받았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당황스러웠는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인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던 그 인사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진짜 가족이 뭔지 배웠어요. 가족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거였습니다.